예, 오늘은 우리 요즘 시중에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태민 씨라고 아시죠? 최태민 목사라고. 아마 관심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명식을 풀면서 공부도 할 겸 또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심리사주가 어떤 것이냐를 소개도 할 겸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때로는 명리 공부하신 분들이 또 공부하신 선생님들의 이론과 제 이론이 좀 다르더라도 저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분의 명식을 제가 어떻게 입수했나 하면은 뉴스에 최태민 씨의 그 묘소가 이제 그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죠? 뉴스에 나왔죠. 그때 제가 보니까 묘비에 이분이 생몰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1918년 음력 11월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명식을 여기까지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요즘 뭐죠? 정보가 참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나오자마자 뭐냐면은 그게 틀린데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틀린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최태민 씨의 나이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4살 많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묘비명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보다 1살 적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고인이고요. 또 이분이 사실은 뭐죠? 우리 시중에 아시다시피 이름을 6번이나 바꾸고, 그죠? 결혼도 5번, 6번 하고, 또 흔히 말하는 뭐죠? 우리가 이제 이분을 비판하면서 사기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진 않더라도 뭐죠? 남자들 중에서는 자기 활동하기에 따라서 나이를 속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지? 그런데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실 당시에 뭐죠? 상당한 재력가로서 자기 나름대로 그지? 힘을 갖고 있는 최순실 씨가 그지? 그 묘비명에 그 생물이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짜를 쓰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묘비명에 써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지? 시가 빠져 있었는데 제가 시를 신시라고 맞췄습니다. 자, 왜 신시라고 맞췄냐면은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죠? 알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얼마 없죠.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면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 이 사람 행적, 그죠? 그것을 살펴가지고 심리사주적 입장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시 찾는 방법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초창기에 명리를 공부할 때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를 찾는데. 자, 시가 우리가 뭐죠?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시부터. 그래서 시를 찾을 때 애매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신신지 유신지를 애매할 때는 부선망, 모선망을 물어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뭐죠? 너는 신시야.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럼 당신 유시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시가 없으니까 잘 알 수가 없죠. 대충 알 수가 있으니까 하니까 틀릴 수가 있죠. 요즘은 시가 정확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일에 아이를 5명 낳는 집에 시가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분명히 부모 중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일 아버지가 앞으로 먼저 돌아가실 거라면은 뭐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애가 뭐죠? 신시든지 그 다음에 뭐죠? 진시든지 그 다음에 뭐죠? 회시든지 술시든지 인시든지 이렇게 하면 양시니까 뭐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5명 자녀들이 다 양씨 중에 하나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5명을 놓는 집에 요즘에 시가 출생 카드에, 육아 카드에 적힌 내용을 해보니까 어떤 애들은 신씨고,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양씨고, 어떤 애들은 음씨더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제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마가 오른쪽에 양씨다. 뭐 왼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서 음씨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죠? 요즘 애들은 다 시가 정확하니까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것도 있는데 그게 뭐죠? 인시냐 묘시냐 진시냐. 그럴 때 뭐죠? 잠을 어떻게 자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관에 가서. 잠을 뭐죠? 이거는 생지, 왕지, 고지니까 생지에 태어난 인사신에 생지에 태어난 사람들은 막 빙빙 돌면서 잔다는 거죠. 몸부림도 치고. 좌우묘유 왕지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듯하게 잔다는 거예요. 기가 왕성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진술충미 고지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운이 땅에 들어간 시간이니까 뭐죠? 웅크려서 잔다는 거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별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풀 때 잠시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축실 수밖에 없는 것이 천간에 있는 개수, 즉 정제라는 거죠. 정제는 아주 정밀한 거죠. 만일에 그거 축시가 아니면은 절대로 정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생각했죠. 이 시를. 그 시에서 뭐죠? 10성으로 반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분은 기축일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성을 보면은 여기는 편제가 되어 있어요. 편제. 편제가 있는 분들이 돈을 집요하게 잘 못 모읍니다. 돈을 벌 수는 있어도요. 편제만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편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재물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물욕이. 그지? 왜냐면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적을 하셨죠. 한기총 예장총회 의장님이신 분이 최태민 씨와 사이 어떻게 목사라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걸 기사에 나왔죠. 그 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최태민이라는 이름 쓰기 전에 쓴 이름이 원자경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때가 뭐냐면은 이미 이제 그 신문에 보면은 대전에서 뭐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그런 행적을 보이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이분이 그 후에도 보면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재성이 있어야 정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제는 일간이 기축일 때, 기토일 때 정제는 이 시간에 정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언제요? 시간이 해수일 때 가능하죠. 해시일 때. 이거 두 개를 놓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일단은 해시일 수도 있고 천간에 임수가 있는 신시일 수도 있다. 그럼 왜 해시가 아니고 신시를 택했냐? 자, 이분이 뭐냐면은 또 행적에 보면은 뭐죠? 체면을 걸고 사람을 뭐죠?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뛰어났다는 거죠. 언변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이 식상이 없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지? 그러면 식상이 있고 여기 식상이 없으니까. 그지? 여기까지 식상이 없으니까 1까지는 그러면 시에서 식상도 있고 정제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해신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죠? 상관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자, 이 사람이 뭐죠? 뭐 나쁘고 좋고는 떠나가지고 그지? 그거는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그거는 사주 공부할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기질이니까 이분이 나름 뭐죠? 능력이 대단했어요.
자기 재능을 여러 가지로 그걸 뭐 좋게 썼든 나쁘게 썼든 그러면은 이분이 뭐죠? 그 능력을 제대로 하려면 쓰려고 그러면은 식상생재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죠? 여기 보니까 식상생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식상생재 중에서 뭐죠? 상관정재예요. 상관정재를 가진 분들은 상당히 뭐죠? 소유욕이 있어요. 승부욕도 있고요. 소유욕. 어떤 소유욕? 승부욕에 대한 소유욕. 이게 있어요. 재능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분이 막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뭐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나쁜 짓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볼 때는 임신 씨가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요, 의외로 뭐냐면은 기가 약해요. 여기 비견도 있고 여기에 급제도 있고요. 있지만은 약해요. 그래서 일단은 강한 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비견이 있으니까 약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시죠. 어떻게 해요? 자축 합토가 아니야. 저희는 지지 육합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는 뭐죠? 축토는 섭토기 때문에 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견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뭐죠? 비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기는 약해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자료에 나와요. 얼마 전에 허화평 씨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죠? 붙들어가지고 12.12 이후에 붙들어가지고 나쁜 놈이지 이랬던 말은 뭐죠? 움쩍도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약한 사람한테, 기가 약한 사람은 또 비겁이 있으니까 또 상관도 있으니까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딱 제낄지 몰라도 강하게 나오면은 힘을 잘 못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분이 상당히 신중한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정제도 있고요. 합의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이 합의되니까 뭐죠? 일간이 합의된 사람들은 모험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 선택을 합니다. 그지? 아주 좋게 말하면 신중하죠.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갑기합토라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관이거든요. 정관이 일간은 합의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정관에 상당히 끌림이 있어요. 정관에 합의된 사람은 대다수가 뭐냐면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지? 명예욕. 만일에 정제가 합의된 사람들은 그죠? 재물, 그지? 소유에 대한 상당히 애착에 대한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뭐 사이비 종교 교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사이비 교주를 할 수 있다면 뭐죠? 뭐가 필요합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예지력이죠. 예지력. 예지력이 됐을까 보니까 여기 있네요.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죠. 열정도 되지만은. 자, 이 편인이요. 그냥 편인이 있으면은 다소 뭐죠? 의문이 많고 부정적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이 정도예요. 그냥 편인이 있으면은. 근데 이 편인은 옆에서 살짝 그걸 하면은요. 그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상당히 뭐죠? 자극을 받아서 변화를 일어납니다. 상당히 촉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민한 촉이. 그걸 받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그런 촉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로 뭐죠? 이분이 나름대로 신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신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이 명리를 가르치면서 수강생들을 뭐죠? 이렇게 맵으로 만들죠.
멤버를 만드는데 그렇게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뭐 그게 사술이든 어떻든 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상당히 만들었었어요. 그 정도 된다면은 이분은 뭐냐면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영감이란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각이. 그것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월지가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여기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변의 명시를 가지고. 이 부분에 편제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목표지향적입니다. 그치? 뭔가 꿈이 커요. 때로는 그게 뭐죠?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 꿀 수도 있고요. 또 여기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결과에 성급한 그런 특성도 가지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거 가지는 거예요. 또 이분이 비견만 있으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때로는 어렵게 살 때는 어려운 시절에는 상당히 수모를 잘 겪어내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급제의 특성이라고 보죠. 급제는 두 가지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경쟁심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리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타협이에요. 한 발 물러서는, 분리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이 특성이에요. 그지? 그렇게 보이죠. 자, 이분은 뭐냐면은 이분은 전반적으로 뭐죠? 이런 기본적 특성을 가졌다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있죠. 여기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재성 혼잡이라고 그러죠. 남자 명식에서 재성이 혼잡된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쉽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기운을 막 보여낸다고 할까요? 여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요? 향수가 있어. 그런 향수가. 페로몬. 마치 그런 같은 그런 느낌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재성이 혼잡된 남자 사람 보세요. 보면은 인물에 상관없이 뭐죠?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이분이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6번 정도 했다면은, 그죠? 아마 뭐 그렇게 매력이 없으면 잘 못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정언을 해준 사람이 있죠. 이분의 의붓아들인 거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의붓오빠, 조순재라는 사람이 육성정을 한 게 있죠. 여성들 관계가 엄청 복잡했다고요. 내가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복잡했다면 뭐죠? 여성들도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재성혼잡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분의 명식을 대충 풀어볼 수가 있어요. 기질을. 그러면은 이제 다른 특성은 뭐죠? 보면은 이분은요, 여기 임수가 있다면은 이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또 이 부분은 여기 이 자리에 간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은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죠? 순간적으로 뭐죠? 재치 있는 아주 창의성, 기발한 표현, 그런 게 능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관이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이죠. 지상가에 경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얘기를 강하게 합니다. 톤이 강하죠. 톤이 강하면서 뭐죠? 제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이렇게 한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지? 이런 특성 정도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니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큰 타당성이 있겠나. 왜냐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분과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18년 음력으로 11월 5일 신시생이라 친다면은 그때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뭐죠? 태어난 사람이 그때 적어도
50명은 됐을 거예요. 인구 비례를 보면은 4, 50명은 됐을 건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을 건데, 그죠? 같은 일을 그 사람들이 뭐죠? 이 사람처럼 결혼 6번 하고, 또 그 사람처럼 뭐죠? 교주 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국을 막 쥐락펴락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아마 사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만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세인데요. 저는 이제 용신법에 있어 가지고 균형에 의한 용신법을 제가 주로 써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사주에 있는 것 없는 것, 오행이 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를 우리가 흐름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뭐냐면 강약에 의해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주들은 사람도 마찬가지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람이 없죠. 이렇듯이 사주도 완벽한 게 없어요. 항상 좀 기울었어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잘 나갈 때는요. 기울어졌던 게 딱 바로 설 때가 있어요. 그게 운이잖아요. 그 운을 저는 용신법으로 찾는 거죠. 균형의 용신법.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토기운이 약해요. 자기가 있는 이 토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 토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뭐죠? 화. 그지? 그래서 이 화 부분이 용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도 다시 전문 용어입니다. 취미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은 이게 용신이고 희신이라는 놈도 있고 기신이라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구신이라는 놈도 있고 한신이라는 놈도 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운을. 그래서 이 용신인 화가 또 약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또 균형을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이 화기를 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화도 좋지만은 목도 좋아요. 목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토기도 약해요. 그러니까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토도 괜찮아요. 토는 여기 있었겠죠? 여기는 수가 되겠고 여기는 금이 되는데요. 자, 목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화는 우리가 여기나 화는 다 좋아요. 근데 목은 뭐냐면은 지지에서는 화가 좋은데 목이 좋은데 이 천간운에서는 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토를 압박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지로 봤을 때는 화, 목, 토가 다 괜찮아요. 지지에는. 천간에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화, 토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뭐죠? 화, 토로 와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는 뭐냐면은 여기서 뭐죠? 여기까지가 화, 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뭐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러면 왜 좋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순사까지 했다면은, 그죠? 순사까지 했다면은 젊은 시절이 그렇게 운이 안 나빴을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럼 언제 만났냐 한번 보니까, 언제 만나보니까, 이게 죽어버렸네요.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즘 편해졌죠. 이렇게 하니까. 18년 11월 5일 12 공무 압력 남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요 시기에 39세부터
48세까지가 무진대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진토는요, 진토는 이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이긴 하지만은 이 진토는 습기가 있는 습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토란 얘기는 뭐냐면은, 습토란 얘기는 화기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에서는 설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 운에서 들어온다면은 이 부분을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좋은 용신이에요. 그럼 이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좋은데 요 10년이 약한 거예요. 요 10년이. 그지? 그래서 아마 이 젊을 때 좀 잘 나가다가 이때 아마 생각보다는 잘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천간이니까, 하늘이니까 이 부분은 좀 좋아졌지만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은 실속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때 새 운을 보는 거죠. 그지? 이때가 특히 안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안 좋을 때가 40대 초반이에요. 초반은 어렵고 40대 후반에는 좀 나아진 거예요. 그지? 나아지죠. 나아지는데 이 부분은 이때보다 뭐죠? 외형상이 나아져. 이 부분은 여기다가 합의되기 때문에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화는 들어가면 좋죠. 들어가서 얘하고 힘을 합치니까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있는 게 이게 자수인데요. 이 수가 상당히 강한 수기예요. 왜?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화기가 들어오면은 이놈이 받아주지 않고 쳐내버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대운이라 그러고 세운을 봐야 돼요. 대운만 가지고 이때 좋았다 안 좋았다 평가하기는 부족해요. 그럼 세운을 쳐보면은, 이 당시로 세운을 쳐보면은 50대 쳐보면은 51세부터 56세까지가 이분이 운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뭐냐면은 51세부터 이 지지운이 신유술 해자축이에요. 육면이. 그래서 여기 금이, 여기 수가, 여기서 뭐죠? 그나마 여기 그걸 만나 하더라도 좋은 이 화운을 깔아먹는 거예요. 그지? 저는 이제 가르칠 때 대운은 뭐죠? 10년 동안에 그 사람 환경이에요. 환경. 그 다음에 세운, 해마다 오는 세운은 우리는 뭐죠? 실질적 운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세운이 중요하냐, 대운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세운과 대운이 조화를 이룰 때가 좋은 거예요. 세운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운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봐야 되죠. 그러면 비록 49세부터 이 대운에는 대운은 화로서 좋은데 51세부터 그 중에 중간부터 세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때까지가 뭐죠? 이분이 암흑시대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아직도 이때 안 좋았던 게, 대운 자체가 안 좋았던 환경이 연결된 데다가 다시 뭐죠? 좀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요 다음에가 뭐죠? 57세부터 이게 화예요. 기사인데 57세부터 운이 나아지는 거예요. 갑인이 오는 거예요. 세운에서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오죠? 이건 크게 의미가 없죠. 다시 합으로 묶여요. 지지가 뭐죠? 인목이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대운에 있는 화와 여기 용신의 화를 생해 주는 거예요. 왜? 인목이 어떤 목이에요? 근목이에요. 인월에, 그지? 입춘에 있는 해 목이기 때문에 근목이죠. 아마 적천수를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뭡니까? 인목의 특성이 수탕기호다. 그지? 수기도 설계해주죠. 수가 많을 때는 호랑이를 타라. 적천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때가 좋은 거예요.
출발점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974년이에요. 이분이 1974년부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뭐죠? 이 좋은 화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때부터 받는 게 아니고 이 중간쯤에서 뭐죠? 이거 다 끝나고 축토까지 끝나고 여기서부터 뭐죠? 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죠? 74년 5년이 원진 도중에서 유경수 여사 사건이 나죠. 그 전에 아마 이분이 청와대 박 대통령과 연결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엄마를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실제 기록에 보면은 이미 그 전에 연결이 된 거예요. 어느 통로로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최태민 씨를 끌어들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고, 지금 현재 예장총회 그 회장님,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당시로 뭐죠? 기독교 쪽에서 상당히,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서 뭐 기독교에서 뭐죠? 상당히 민주화에 대해서, 그지? 앞장섰던 종교가 기독교고 천주교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보수적, 그죠? 기독교 쪽 보수적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죠? 이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있었는 와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 편지했는데 그 받아보고 뿅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운이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좀 하다가 그래서 이때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인묘진 사오미 여기까지가 좋죠. 자, 이렇게 가는 도중에 뭐냐면은 가는 도중에 이미 뭐죠? 이 부분이 이후로 넘어갑니다. 그죠? 이 부분에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것을 뭐죠? 우리가 흔히 형충에 예민한 분들은 아니 보화가 들어가다 자수한테 좌우충을 받는데 뭐가 좋아? 사화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행을 제대로 본다면은 사화보다는 오화가 훨씬 더 강합니다. 시장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강력합니다. 이거 훨씬 더 힘이 되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세운에서도 뭐죠? 세운에서도 인묘진 사오미로 뜨거운 기운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죠?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도 뭐냐면 힘이 좋았던 것이 대운 자체를 본다면은 좋았던 것이 미토예요. 미토는 뭐냐면은 이 오화를 충하고 있는 거죠. 자수를 이게 아주 건조한 토거든요. 건조한 토, 화기를 갖고 있는 토죠. 이걸 하니까 뭐죠? 충분히 아직은 화기가 땅속으로 들어갔지만은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뭐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죠? 누구 덕분인지 모르지만은,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이런 특성과, 그지? 이런 특성과 이러한 운세를 바탕으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좀 재미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분 명식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팩트란 게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팩트를 보면서 이런 특성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은 좀 더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죠.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명식을 설명할 때 뭐 때로는 뭐 새누리당이나 또 뭐 어떤 특성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을 약간 뭐죠? 좀 치는 그런 제가 발언을 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객관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이 그 추천도 있지만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더 많아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고, 또 간혹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운세 분석 방식이 다르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별로 제가 문제 삼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동영상을 지금까지 한 16편 정도로 올린 것 같은데요. 대다수는 이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뭐 사주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운명을 좌우할까, 그 다음에 삼재가 뭐죠? 정말 삼재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출산택이라는 법, 그 다음에 뭐죠? 부자 되는 사주,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올려봤습니다. 만약 오늘이 이게 처음이라면은 그 유튜브에 수풍정을 검색하시면은 동영상이 계속 올 것이고요. 제가 일반적인 논,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이 사주가 무엇이고, 사주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사주를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그걸 잘 모르니까 뭐죠? 어떤 철학원에 가서 뭐죠? 억울하게 부적도 크 쓰고, 그지? 또 협박도 당하죠. 너 큰일 날 거야. 또 안 풀리면 뭐죠? 너 이름 때문에 안 풀릴 거야. 이런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지금 아니다 생각한다면은 한번 좀,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은, 저는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틈나는 대로 우리 그 일반인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제가 동영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교육용 강의가 있죠. 뭐 그쪽에서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일반들이라 이거는 워낙 뉴스거리니까 제가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의도로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또 심리사주는 사주를 저렇게 푸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